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그 뇌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움직임과 멈춤, 체움과 비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쭉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드는 동영상의 주된 이제 참고는 머리를 비우는 뇌과학이라고 하는 국내에는 이 제목으로 소개된 책입니다. 뇌과학 서적인데 드물게 이제 이 뇌과학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신 영역, 뭐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뇌과학적인 언어로 이제 설명까지는 아니고 이제 견주어 보려는 시도를 한 책입니다. 여기 책의 주제는 뇌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뇌를 풀 가동시키는 사회에 살지만 또 역설적으로 텅 빈 상태를 원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뭔가 텅 빈 상태로 나아가려는 의도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책의 주요한 내용들은 뭐 이런 거죠. 뇌는 뭔가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또 이 정신 영역에서 보면 인류는 끝없이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추구해 왔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과학이 발견한 명상이라고 하는 소위 멍때리기, 이 뇌과학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진정한 의미의 텅 빈 상태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뇌과학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텅 빈 상태와 비슷한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법들, 거기는 섹스라든지 혹은 이 리듬을 타는 명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제가 봐서는 좀 의미 있는 또는 인상 깊은 내용인데, 이 텅 빈 상태하고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불건강 상태, 뭐 불안, 우울, 치매, 뭐 이런 이 정신 건강의 상태와 이 텅 빈 상태가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공부할 때 절반은 뇌에 있죠. 그래서 이 뇌의 작용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마음이 되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이제 첫 번째 챕터는 뭔가 도모하는 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이거는 뭐 직관적이죠. 우리 심심한 것을 못 참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왔는가 하는 것은 이제 동물이니까 행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동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잘 행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혜롭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라틴어에 보면 사페레라고 하는 말은 know, knowledge 이런 거죠. 알다, 아니까 똑똑하다, 또 알미 두터워지면 지혜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인지를 지성으로 발전시켜서 오늘날의 고도 문명을 일으켜왔다. 이건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이 그림도 대단히 유명하죠. 직립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를 결정적으로 이제 동물과 분리시키는 분기점이 직립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이 행동을 위한 뇌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면서 용량이 커지면서 적어도 세 가지 차원으로 행동을 조직화했는데, 그것이 하나는 이제 직립해서 걷는 것, 이것도 이제 뇌를 많이 바꾸었고, 두 번째는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것,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생 인류의 특징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 언어는 뇌의 강력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 언어 중추를 탄생시켰고, 늘어난 뇌 용량의 상당 부분을 언어 중추에 몰빵한 것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 인간은 생각도 하고 또 말도 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누는 모습이 뭐가 됩니까?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를 이룸으로써 인간은 자연과 대비되는 새로운 자연,
새로운 생태 환경을 스스로 창출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다? 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뭔가를 획책하고 기획하고 도모하고 만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은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정의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인간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고, 그건 16세기 얘기고, 21세기에는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명을 항상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SNS에. 이것이 이제 좀 슬프지만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현대가 요구한 건가? 아니면 뇌의 본질적인 특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물건을, 그죠? 볼펜 같은 물건을 소비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이 재화와 용력을 소비한다라고 하면서 경험을 소비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걸 이제 라이프 찬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좋은 삶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경험을 소비하는 자,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갈 거 없죠. 이 스마트폰이 이 안에 다 있죠.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도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을 텐데, 미국 대학생들 하루에 9시간 스마트폰을 끼고 산다고 합니다.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그리고 그 중에 70%는 스스로 내 스마트폰 중독이 맞다고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도 이와 같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은 소비에 중독된 인간, 이렇게,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경험에 대한 인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독일의 사회학자 게르하르트 슐체라는 사람이 체험사회라고 하는, 뭐 위험사회, 피로사회 등등등등 무슨 사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게 유행인데, 이 슐체라는 학자는 체험사회라고 하는 단어로 현대사회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현대는 사회 자체가 체험을 지향하는 삶을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제 그 결과로 사람은 심심한 것을 못 참게 되었다. 그리고 뭐 지루하다거나 이건 악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체험,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미덕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품의 또는 서비스의 교체 주기가 점점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속도 사회를 만들어냈죠. 근데 사람은 90기 시대적인 호르몬 체계라서 인간적인 속도를 넘어가 버리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이제 심리와 경제를 현대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이제 체험 사회에서 그 개인의 행동 특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고 있을 때조차도 뇌는 계속 굴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딴 거 할 수 없을까? 뭐 스마트폰을 볼 거냐, 텔레비를 볼까?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페북을 볼까? 뭐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리플레이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 행동을 생각하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보면 요 다음에 뭐 하지? 라고 하는 다음 행동을 상상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 체험, 현재 그 컨텐츠에 100% 몰입할 수가 없겠죠. 인간의 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남는 게 뭐냐? 나 그거 봤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만 남는 거죠. 그죠? 체험하는 동안에는 그 체험을 평가하거나 체험 바깥에서 체험을 바라보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없이 다른 게 더 재밌지 않을까? 혹은 이 다음에 뭐 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체험 자체에 몰입할 수 없고, 남는 것은 내가 그것을 뭐 체험했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결과만 남게 되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체험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대체와 넥스트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해도 어떤 경험도 만족할 만큼 충분히 푹 빠져서 배부르게 체험을 못한다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 역설이 일어나는데, 뭔가를 열심히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면 할수록 이 욕망의 수준은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자극을 받고 뭐 V라인과 뭐 식스팩, S라인 이런 걸 보니까 또 열심히도 합니다. 근데 욕망 수준은 올라가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도 배부르게 체험을 못하니까 결핍감은 정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 때문에 불행감 또한 정대한다는 것이죠. 요 반발로 나온 게 YOLO잖아요. 그죠? You live, you only live one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딱 한 번 사니까 그 순간의 체험은 대체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반발로 나올 만큼 현대인은 끊임없이 체험하는데 이상하게 충족은 안 되고 체험은 비상적으로 되고, 그래서 결핍감은 더 정대되고 불행감이 올라간다. 이게 체험의 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르하르트 슐츠는 체험 사회는 필연적으로 결과 사회를 불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무슨 경험을 하거나 내가 어디 가거나 무슨 뭐 할 때 이걸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까지를 이미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경지에 올랐는지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 사회를 만들어내 버렸다. 이 체험 사회가. 그래서 결과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원래는 체험을 중시하는 체험 사회였는데 이제는 점점 리스트를 가지고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또는 리스트를 목록을 체크하는 버켓 리스트 같이 리스트를 체크하는 사회로 또는 생활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제가 있죠. 더 많은 경험이 더 나은 삶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게 많은 것이죠. 그리고 했다는 것을 SNS에 올려서 프루브하는 뭐 이런 보여주기식 삶의 극단적인 형태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큰 정신상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끊임없이 다른 거 없나? 다음에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은 채널도 많으니까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이든 스크린을 보는데 한 140번 정도 뭔가를 바꾼다는 거죠. 자꾸 교체한다는 채널을. 그리고 한 100초마다 한 번씩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초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깊이 체험하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부족한 시간이죠. 그래서 결과 사회에서는 아까 내가 몇 개를 했고 그 각각마다 좋아요가 몇 개 나왔는지, 그게 숫자잖아요. 이 숫자가 또는 좋아요 숫자 또는 반응,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자기 존재감의 근본이 자기 존재감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자기 존재감을 타인이 승인해줘야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주도권을 이미 뺏겨버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잠시도 진공 상태를 아무것도 아닌 상태를 안 하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데, 만약에 이런 이제 체험 혹은 외부의 자극 혹은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 연쇄가 어느 순간 단절된다면, 끊어진다면, 멈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뇌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인은 일단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해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